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30년 111조 미용의료시장 잡자 K톡신 3총사. 네, 지금 미용과 관련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보톡스 관련된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보톡스 맞아보셨을까요? 뿌띠 성형 중에 단연 인기가 가장 많은데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한 번 맞으면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주름이 쫙 펴지기 때문에 미용 시술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 66조에서 2030년 117조까지 껑충 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툴리눔 톡신 기업 중국 진출 현황입니다. 효젤의 보툴렉스가 2020년 10월 중국 판매 허가 최초로 승인을 받았고요. 대웅제약 역시 2021년 12월 중국 품목 허가 신청을 끝냈습니다. 메디톡스도 따라잡고 있는데요. 뉴럭스 제품 중국 진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제약사와 논의하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 시장을 잡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넓어서겠죠. 국내 보툴리눔 톡신 대표 기업인 효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 3사입니다. 효젤은 2020년 10월부터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고요. 효젤뿐만 아니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그리고 중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두들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임상을 마치고 2021년 12월 중국 규제 당국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요. 이 품목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속도감 있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관리 당국에 신청한 메디톡스의 수입 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이 차세대 톡신 제네류럭스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중국 시장의 빠른 진출을 위해 해외 다수 제약사와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효젤, 보틀렉스 중국 집판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학술 마케팅으로 네트워크 역시도 구축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메디톡스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식품업계 좌불안석, 지금 식품업계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주요 식품업계의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오뚜기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훌쩍 뛰었고 농심도 8,130억에서 2023년 3분기 8,559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온도 빙그레 그리고 삼양식품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라면 쪽에서 해외 수출 호조도 이루어졌고요. 빙그레 등 해외의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만 식품업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을 냈었는데 그 동력이 단연 해외 판매 호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 영업 환경이 원재료 및 인건비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악화하자 국내 관련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 더 공을 들였고요. 그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눈에 띄는 호실적이 식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간 식품업계들은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주요 제품 가격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입장을 내수해오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우리 길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식품업계는 올 들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전기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인상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에 가격을 다시 내리는 업계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농심과 SPC 등이 지난 7월 주요 제품 가격을 내렸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업자들이 원자재비 변동에 따라 가격을 내리는 등 유동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서 식품업계 내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자, 요약해 보시면요. 라면과 제과 그리고 빈과 김치, 장류 등 굉장히 해외에서 큰 호조로 인기가 큽니다. 이 K푸드 인기에 3분기 매출 급증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물가발 내수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해외 판매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어 만회가 되고 있었지만 가격 인하의 압박이 부메랑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식품업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식품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파도 쇼크 번지나 특례 상장 7곳 실적 미달. 지금 파도 쇼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매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시가총액도 날아가는 등 지금 파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기술 특례 상장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자기 자본 10억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 이상인 경우에 이 기술 특례 상장이 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설계, 즉 팹리스 기업 파도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기술 특례 상장 전형으로 증시에 입성한 다른 기업들도 올해 실적이 이 공모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대거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S바이오메딕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고요. 올해 목표치에 확실하게 미달한 수준입니다. 시우박스도 마찬가지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시큐레트와 파도 역시 지금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목표치로 내놓은 전망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 실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라는 이 순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라는 비판을 받기 좀 쉬운 상황입니다. 파도가 기업 공개 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바로 이러한 사례 때문인데요. 파도 지금 8일 기준으로 1조 6,894억 원이었었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8,622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기술특례 상장 완화책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추정 실적 활용해서 상장한 9곳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올 목표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2.6억 원, 그리고 5%에 그쳤고요. 일각에서는 실적 부풀리기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IPO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파도의 주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시총이 반토막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기업용 전기료 97% 감면, 일본은 반도체 입지 규제도 풀어. 네,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앞다퉈서 기업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요. 독일은 2027년까지 산업용 전기세를 97% 감면한다라는 소식입니다. 320억 유로 법인세 감면 패키지를 펼쳤고요. 일본 역시 전략물자 설비 투자 법인세를 감면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략물자 생산 공장 토지 규제도 완화할 것을 보여지고 있는데 인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제조기업 법인세 15%로 인하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 설립 비용 최대 70%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기업 살리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 신생 메모리 업체에 390억 원 위안 투자를 하고 있고요. 2천억 원 위안 지금 반도체 육성 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도 앞다퉈서 나오고 있고 유럽연합과 미국 역시도 반도체 투자에 최대 25% 세제 역시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스법이라는 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줄여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의 별칭인데 세계적으로 국가들은 본인의 나라의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 속에서 이 칩스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 보시면요. 일본 제조 부흥 등에 17조 엔을 투입하고 있고요. 전략산업 장기 세제 혜택 역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설 공장 법인세 15%로 인하하는 등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립 비용도 70% 지원하고 있고요. 대만도 칩스법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손볼지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상용 고급차 삼성 SDI 고부가 사업 승부수를 펼치다. 최근 삼성 SDI가 계속해서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수익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 볼보그룹의 대형 전기 트럭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승용차 대비 배당 탑재량이 20배 넘게 많고요. BMW와 아우디 등 고가 승용 전기차 위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즉, 좀 고부가가치, 비싼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건데 신규 고객사 현대차에는 6세대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역시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지 부문 영업이익률 살펴보시면요. 2021년 1월부터 지금 3분기 9.3 이상으로 껑충 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3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투자 판단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트럭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전기 승용차 20대 이상 판매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또 BMW 등 프리미엄 차도 집중해서 공략할 예정입니다. 자, 업계 첫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세력이 탄탄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